시간은 제프리 초스의 캔트베리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캔트베리 이야기 시작하기란 제목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약간 앞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앞부분에 이 작품에 대한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때는 1387년입니다. 제프리 초스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사망연도인 1400년도까지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작품의 형식은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24개의 이야기인데 2개의 이야기는 미완성이고 이 중 2개는 또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산문을 빼면 17,000행 이상의 분량이 되는데 이건 일리아스의 그 분량하고 좀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옥스퍼드 반 리버사이드 초스를 기본으로 해서 인류 세계문학 전집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최예정쌤이 번역했는데 이거는 19,335행입니다. 아마 2개의 산문이 포함된 내용이겠죠. 원래는 이게 120편을 계획으로 했죠. 30명의 그 순례자가 갈 때 올 때 2편씩 하면 모두 120편 됩니다. 그러나 초스가 1400년에 죽음으로써 미완성인 채로 24개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770년 순교를 당한 토마스 베켓의 모지가 있는 캔트베리 대성당으로 떠나기 위해 런던 남부 스더크의 타바드 여관에 30명,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31명 같은데 어떤 책에서는 30명이라고 부르죠. 순례자가 모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분서에 보면은 Some 9 and 20 in a company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 29명으로 하고 여관 주인 포함해서 30명으로 한 책도 있고요. 31명 세어보니까 또 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데카메론과 비슷하죠. 데카메론은 그 흑사병을 피해서 그 10명의 남녀가 매일 한 이야기씩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이 좀 균일한 편이지만 여기에서는 좀 다양합니다. 첫 서문에 이야기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죠. 각자 올 때 갈 때 2개씩. 그리고 30여 명의 순례자를 소개합니다. 기사부터 해서 교회 관계자. 당시는 중세가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시인이 그 참가자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특징을 대표되는 이미지가 용모나 복장, 기질과 말투, 태도 이런 데서 잘 나타나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는 땀이 젖은 그독 그대로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죠. 막 전투에서 돌아와서 바로 순례 장가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녀 원장은 비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프랑스에 가보지 않았지만 영국식 프랑스어를, 그 당시에 프랑스어는 고급 언어였죠. 궁궐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엄격한 식사 예절을 지니고 있었고요. 브로치 에이 아모르 사랑이죠. 되어 있고 그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적혀 있는 문구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바스 여장군은 5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치아가 벌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골상학적으로 성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인물들이 그 성격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작가의 의도가 감지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가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중세 화법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게 저간 주인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근대적인 진행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각층을 구성하는 31명의 순례자가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결혼,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신곡에서 나온 연옥에서 보면 7대 제약이 있었죠.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애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익살스러운 이야기, 궁중풍의 로망스 이야기, 선의혁명과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오쟁이진 남편을 그리는 닉살 맞은 이야기. 오쟁이진 남편은 일리아스의 메넬라우스처럼 아내를 뺏긴 남편이죠. 끔찍한 죽음의 신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기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추첨해서 이야기 순서를 정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의 계급사에서 기사가 최고의 계급이었으니까요.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구 사제 이야기,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로 바뀌면서 죄에 대한 참회에 대한 설교로 끝나고 있죠. 특이한 것은 마지막에 초서의 철회문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책을 다 수거하라고 했듯이 초서가 마지막에 속세의 허영을 다룬 번역문과 글, 죄에 이르는 부분, 음란시 부분은 철회해달라고 그랬고요. 죄를 뉘우치고 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나 살펴보면은 어쨌든 이야기의 틀은 순례로 시작되고 있죠. 영혼의 정화를 위한 순례. 그 다음에 세상의 무상감, 특히 중세적 무상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격,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도 다양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서는 런던에서 주류 상인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궁중에서 시동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외교관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했었죠. 영국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프랑스나 이태리로부터 술을 수입해서 궁중에 보급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런던의 관세장, 마지막으로는 테임즈 강변의 공사 감독관으로 일을 하면서 순례를 목격해서 아마 이 작품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경내에서 인생을 마감함으로써 이 사원에 묻히게 되었죠. 초기에는 프랑스 문학, 특히 궁중연회풍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단테와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등 르네상스 시대 작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사회를 반영한 독창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캔터베리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영시의 아버지, 영무당의 아버지, 영어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런던의 영어를 예술적 시역으로 승화시켰다고 그러죠. 단테가 토스카나 방언으로 신곡을 쓰면서 이탈리아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켄트 지역에 있는데요. 기독교가 제일 먼저 전파된 곳입니다. 이곳의 주교가 영국 성공회를 관할하다시피 하죠. 국왕의 친구 있는데 토마스 베켓은 헨리 2세와 대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교로 임명되고 난 뒤는 교권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헨리 2세가 저것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기사들이 오해를 해서 캔터베리로 달려가서 바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왕의 기사들에 의해서 베켓이 암살됨으로써 베켓이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순례지가 됩니다.
카메론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보카치오의 생물연대하고 초스의 생물연대를 비교하면 초스가 조금 늦죠. 그 다음 페트라르카의 생물연대, 페트라르카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테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죠. 단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때 카메론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어떤 모방, 이제 변형된 것이 몇 개 나옵니다. 지금 약간 설명을 해놨는데요. 나중에 한두 개, 한 개 정도는 이걸 읽을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이야기도 역시 보카치오의 테세이다를 불안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문학사상 사실은 이 작품만큼, 데카메론만큼 모방, 변형, 표절을 당한 작품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한기 달콤한 4월의 봄비. 그래서 거기 보면 식물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쑥과 나무 여린 새싹에 풀어 넣는다.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얘기가 나오죠. 자연 이토록 새들의 본능을 일깨운다. 동물은 짝짓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어서 떠나기를 열망한다. 인간이죠. 영혼의 정화를 위한 순례를 떠나기를 열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간에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는데 순례자의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대부분의 계층이죠. 대부분의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기사, 그다음 교회에 관련된 사람, 전문 지식 계급, 부르자 계급, 지주 계급으로 시골 유지, 그다음에 기타 선원이나 농업, 하위 계층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순례자들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땀이 젖은 그독 그대로 전쟁에서 돌아와서 순례에 참가한 걸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석기자 한 사람, 아들이죠. 그 다음 종자 한 사람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수녀 원장이 나옵니다. 비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고요. 영국식 프랑스, 좀 젠치하는 그런 가식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식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보로치에는 A, 사랑과,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아모르 빈시 옴니아라고 적혀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는 좀 의심이 가는 형태, 의심이 가는 식으로 종교적인 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개를 고급스럽게 키우고 있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 수녀와 새 신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애모준수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현대적 교훈을 따라 전통적인 그런 교훈을 안 따라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훈을 따르고 있고요. 사냥개를 가지고 있고 들가죽을 끼고 있고 번듯한 수도 원장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탁발 수사는 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비를 들어서 처녀를 결혼시키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건드린 여자겠죠. 일단 사명권을 갖고 있고 권리금을 주고 탁발 허가를 받았겠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성도 좋고 해악기를 잘 다루고 민요도 잘 부릅니다. 상당히 초스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죠. 해모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요 부분에서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휴버트라고. 그 다음에 무역상인, 오로지 화려한 옷을 입고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기결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옥스퍼드 대학생은 논리학을 전공하는데 공부에 열심히 하고 신중한 성격. 변호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데 실제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바쁜데 또 실제도 바쁩니다. 바빠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바쁜 체 한다는 것이죠. 실제도 바쁘지만 일부러 바쁘게 보이는 그런 분도 있고요. 법조문을 흔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간사한 옷차림에다 비단 허리띠를 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 유지는 긍정적인 삶,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 같다는 거죠. 쾌락이 행복의 첫째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파 상인, 목수, 직물 상인, 염색공, 양탄자, 제조공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리사. 굉장히 특이하게 또 정강에 종기가 났다는 것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설명하면서 상당히 배려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담하고 영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의사는 의학과 수술에서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점성술을 이용했다.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상학처럼 온냉, 습근, 책을 이용해서 진료를 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인 성서를 읽지 않았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 세고 황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 여장부인데 이 바스 근처에 지역이죠. 바스는 여장부입니다. 영어로 하면 worth woman이라고 하는데 여장부로 번역했는데요. 가는기가 먹었고 5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녔고 암리가 벌어졌다는 것은 골상학적으로 성욕이 강한 걸로 묘사하고 있고요. 사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제는 마음씨 착한 가난한 교구의 사제입니다. 진정한 목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방앗간 주인은 키가 크고 부람하고 음담패스를 가고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달인이 있고요. 그 다음 장원 청지기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장깨, 속임수를 쓰고 있고요. 재산을 빼돌려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목수였는데 방앗간 주인이 목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방앗간 주인 이야기로 복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환리, 법정에 를 소환하는 관리죠. 얼굴이 캐르범처럼 빨간색이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음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하면 간단한 라틴어로 짓거린다는 얘기고요. 속에는 일각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를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비밀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면벌부 판매자입니다. 소환리의 친구이자 동료인데 교황청에서 곧바로 이곳으로 왔다고 그러죠. 글쎄 했거나 동성애자로 여겨지는데 자루 안에는 거짓 유물이 들어있습니다. 사제와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유물을 이용해서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직자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성서 구절을 잘 외우고 봉헌 성가를 잘 부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사람을 소개하고 여관 주인이 제안합니다. 캔터베리로 가는 길에 우리가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를 2개씩 하자. 갈 때 2개, 올 때 2개.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자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야기 순서는 제비를 뽑게 되는데 기사가 제일 짧은 제비를 뽑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의도된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비를 뽑는 그 행식을 취했지만요. 이거는 끊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죠. 서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사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겠죠.